자, 39번은 오늘의 킬러 문제입니다.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. 자,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 문단은 4번 전까지로 봤고, 두 번째 문단은 4번 이후로부터 봤어요. 자, 첫 번째 문단은 어린 시절 회상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성격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문단이었고, 두 번째 문단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이유가 근본적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회상해야 된다. 이 두 가지의 문단으로 나눠졌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보자 한번. 또 다른 이유가 있다.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뭐에? 어린 시절 경험에. 만약 우리가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이라는 거야. 행동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어린 시절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.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생생한 환자들의 어린 시절의 회상을 들었을 때,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회상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대요? 재구성할 수 있다. 그죠? 엄청난 자세함으로 그의 현재 성격의 패턴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면 현재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문단의 시작이야. 근데 여기서 밑에가 지금 다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. 이게 되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, 이렇게 함으로써,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실이냐면 개인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뭐로부터? 행동으로부터. 어떤 행동이냐면 그가 어려움을 가지고만 어린 시절을 자라봤던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당했다고 생각해봐. 이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.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했었던 행동으로부터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. 현재 성격을 재구성한다는 거에 대한 예시지.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새롭게 내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. 이해하셨죠? 자,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야. 이게 현재 성격의 재구성이지. 자,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개인들도 바꿀 수 없습니다. 행동 패턴을, 그들의 어린 시절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없습니다. 어린 시절에 우리가 트라우마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그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. 비록 성인의 삶에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를 마주쳤을지라도 라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무서웠던 사람들 보면 지금 성인이 됐을 때도 아직도 무섭거든요. 그게 이제 계속 어린 시절이 쭉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지. 자, 변화인데 태도에서의 변화. 성인에서의 태도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의미할 필요가 없습니다. 행동 패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됐을 때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은 행동 패턴의 변화를, 그죠?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행동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. 이게 행동은 쭉 이어져 온다. 이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행동 패턴, 어렸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 당했던 건 쭉, 그죠?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예시를 앞에 나오고, 현재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회상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예시의 문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봅시다. 정신적인 삶은 주어 기반을 두는 이것의 기반의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. 즉, 개인들은 계속 똑같은 활동을 유지합니다. 어린 시절과 성인에서 이끌면서 추론하는 것. 그들의 삶 목적이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도록 이끌면서 계속 똑같이 유지합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시절에 회상을 안 하게 되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, 근데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문단이 여기까지예요. 두 번째 문단.
여기부터 시작인데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우리가 수많은 경험과 성인이 됐을 때 개인들의 영향을 바꾸는지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뭔가 경험과 인상을 바꾸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. 차이가 없습니다. 즉, 정말로 발견하기에 필수적인 것은, 그죠? 정말로 필수적인 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. 우리 환자의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이런 느낌이야. 지금 자꾸 무슨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에서 계속 유지되어 있다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. 그치? 자,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행동 패턴이 쭉 이어져 온다는 얘기인데, 그죠? 우리의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지의 단절이 일어난 거야. 자, 그러면 여기서의 제시문은 보게 되냐면, 만약 우리가 행동 패턴을 바꾸길 원한다면 또 어린 시절에 집중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행동 패턴을 바꾸는 예시의 시작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. 그죠? 이거 정답은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. 다시 봅시다.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4번 전까지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성인 될 때까지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. 그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회상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단이 여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의 어떤 태도의 변화는 그죠? 행동 패턴을 의미하지 않아. 성인 때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그 행동 패턴은 변화되지 않아요 라는 거지. 어떤 정신적인 삶은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아. 계속 우리는 유지해 있어 라는 거예요. 행동 패턴을 쭉 이어져 오는 거야. 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야.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게 현재 성격을 재구성해주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. 첫 번째. 두 번째 어린 시절 회상이 뭐야? 그러면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그죠? 정말 필수적인 것은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가 나오다 갑자기 근본적인 행동 패턴이 나온대. 좀 이상하다라 봐야지. 논리적 단절이 요렇게 일어난 겁니다.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된다. 좀 많이 어려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문단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. 넘어갈게요.